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시니어 플라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우리의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풍부하고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를 시작하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컴퓨터를 켜주세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 개설 방법, 기본 설정 방법 등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을 작성하는 방법,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 등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상, 여행, 특별했던 순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컴퓨터가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회원 가입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보실까요? 검색창에 네이버를 로그인 하신 후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네이버 로그인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네이버를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메일, 카페, 블로그, 페이라는 메뉴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 중에서 블로그를 클릭해 주시고요. 블로그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내 블로그라는 메뉴가 보이십니다. 만약 이웃이 많다면 이웃의 글들이 보이고 난 후에 맨 밑에 내 블로그라는 메뉴가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의 휠, 마우스에 있는 가운데 바퀴 버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아래쪽에 내 블로그라는 메뉴가 보이십니다. 내 블로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 블로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처럼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은 가운데 글쓰기라는 메뉴가 보이고 양옆에 비어있는 이렇게 깨끗한 블로그가 되어 있고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작성했던 글이 보일 것입니다. 메뉴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먼저 프로필을 한번 바꿔볼게요. 왼편에 보시면 파란색 네모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프로필을 바꿔줄 수 있어요. 네모 안에 있는 에디트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 네모 부분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블로그명은 블로그의 이름, 블로그의 주제입니다. 블로그의 정체성과 주제를 잘 반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블로그명을 작성해 주세요. 별명은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에요.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독창적이고 친근한 별명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빛 나그네 같은 이름도 좋겠지요. 소개글은 블로그와 본인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블로그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라는 멘트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내 블로그 주제는 내 블로그에서 다루는 주제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프로필 영역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를 활용한 추억 남기기이기 때문에 취미, 국내 여행, 세계 여행, 맛집, 그리고 일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도 좋고 내 블로그 주제에 맞춰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고 되어 있지요. 프로필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데 등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등록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미지 첨부라는 창이 나오는데 요 밑에 보니까 파일명이 영문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지가 안 보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찾아보기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로 쓸만한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똑같이 이미지 첨부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맨 아래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세요.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내 블로그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이는 빨간 네모는 PC 버전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별명인 별빛 나그네, 소개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블라블라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 네모는 블로그명인 블로그 활용 추억 남기기, 그리고 별명인 별빛 나그네. 별빛 나그네 별명 앞에 동그라미 프로필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이 프로필 이미지는 PC 버전에서의 프로필 이미지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소개라는 부분에 소개글 작성한 부분이 보입니다. 컴퓨터 버전과 PC 버전이 많이 다르지요. 모바일 버전에 넣는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이 흰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이미지를 선택해 주는 게 글이 잘 보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에는 블로그를 한번 꾸며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내 메뉴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관리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관리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처럼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상단에 보면 꾸미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꾸미기 설정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스킨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기본 스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용이 간편하고 별도의 디자인 작업 없이 쉽게 블로그를 꾸밀 수 있습니다. 원하는 스킨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아래쪽에 다양한 스킨들이 있습니다. 스킨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 상단의 파란 네모처럼 바로 적용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바로 적용 메뉴를 눌러주시면 내 블로그로 바로 가면서 내가 선택한 스킨이 적용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번에는 스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꿔보고 색깔을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 메뉴를 선택 후 관리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꾸미기 설정했던 메뉴가 나옵니다. 꾸미기 설정 메뉴를 눌러주신 후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꾸미기 설정 아래 레이아웃 위젯 설정 아래 보면 첫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세요. 이 레이아웃은 상부의 타이틀, 왼편에 프로필과 카테고리가 보이는 레이아웃입니다. 파란 네모로 있는 이웃 커넥트와 이웃 블로그는 X를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이 레이아웃이 적용된 모습을 미리 보시고 싶다면 아래쪽으로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 미리 보기와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마음에 들으셨다면 적용을 눌러주세요. 내가 선택한 레이아웃으로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번에는 내 블로그를 하나하나 꾸미는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리모컨 메뉴가 나오는데 먼저 스킨 배경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난 후
스타일을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그러면 블로그의 배경이 바뀌는 게 보이세요? 이번에는 컬러를 바꿔볼까요? 스타일 옆에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원하는 컬러대로 블로그 배경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틀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틀 메뉴는 블로그에 제목이 들어가는 영역으로 높이도 조정할 수 있는데, 영역 높이 아래 있는 슬라이드를 눌러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높이가 조정이 되고요. 글꼴 또한 바꿔줄 수 있는데, 위에 블로그 제목이라는 부분에 폰트 크기를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색상도 선택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제목의 위치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폰트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 나눔 명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폰트를 한번 바꿔보세요. 마음에 드는 폰트로 바꿔주세요. 블로그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 영역의 높이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이틀 메뉴 아래 네이버 메뉴와 블로그 메뉴는 메뉴의 색상이라든가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빨간 네모는 네이버 메뉴이고요. 아래 블로그 메뉴는 파란 네모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원하는 네이버 메뉴와 블로그 메뉴를 선택하셨나요? 이번에는 전체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박스는 타이틀을 포함한 글과 댓글이 들어간 전체 영역에 대한 박스로 원하는 스타일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하셨나요? 이번에는 글과 댓글 스타일, 프로필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과 댓글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스타일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목색, 내용색, 강조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그러면 배경에 내가 원하는 글자 색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은 프로필 이미지를 표시를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요.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스타일마다 프로필이 나오는 것도 있고 프로필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원하는 프로필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적용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번에는 카테고리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컴퓨터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에 종류별로 파일을 넣는 것처럼 카테고리는 컴퓨터의 폴더처럼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의 주제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게시판 메뉴를 선택 후 오른쪽에 카테고리 메뉴를 국내 여행 추억 남기기로 바꿔보세요. 혹시 줄 바꿈이 된다면 빈칸을 없애서 줄 바꿈이 되지 않도록 빈칸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라는 메뉴를 누르면 국내 여행 추억 남기기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바로 아래쪽에 게시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삭제하시고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게시판을 넣어주셔야 같은 줄에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주신 후 게시판에 지금 저처럼 국내 여행 추억 남기기, 해외여행 추억 남기기, 맛집 추억 남기기처럼 저처럼 만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다른 내용으로 카테고리 이름을 정할 거야 라고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정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보물창고라는 카테고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쓴 글 외에 다른 주제로 글을 쓰고 싶다면 이 보물창고에 잘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글이 많아지면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글을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그러면 맨 아래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로그로 바로 가지 않아요. 오른쪽 상단에 내 블로그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내 블로그에 카테고리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에는 효과적인 블로그 글 쓰는 비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블로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상에 표현하는 멋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전문 블로거처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의 자신의 추억을 기록하는 하나의 저장 창고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억 소환하기. 첫 번째 단계는 가슴 깊이 간직한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 또는 간단한 일상의 순간들까지도 모두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첩을 보거나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잊고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로 이야기 구성하기. 추억을 떠올리셨나요?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구성해 볼 시간입니다.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추억이 시작되었는지, 중간에는 그 순간이 왜 중요했는지, 결말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그 추억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작성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을 보면 어떤 사건으로부터 추억이 시작되었나 라는 부분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 뒤뜰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다 라는 사건으로부터 추억이 시작되고요. 그 순간이 왜 중요했나 라는 부분에는 중요했던 순간은 아버지가 나에게 이 일은 인내심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과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라는 부분으로 중요했던 부분을 작성했고요. 지금의 여러분에게 그 추억이 어떤 의미인지를 포함시키나 라는 부분에는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보낸 그 무더운 여름날은 내게 인내와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으로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시원한 레모네이드의 맛을 떠올리며 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와 그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기억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글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 둘, 셋 글이 점점 쌓이면서 여러분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멋진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해봐요. 세 번째로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글에 감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언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독자가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생생한 묘사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의 바람은 포근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유와 피드백. 마지막으로 글을 완성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은 글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 같은 세대의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자, 이제 저랑 한번 글을 작성해 볼까요? 먼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메뉴 중에 어떤 부분에 글을 쓸 건지를 선택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상 추억 남기기 글을 작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상 추억 남기기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한 후 처음 글을 쓸 때는 가운데에 글쓰기라는 빨간 네모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지만 글이 한 개 이상 만들어지면 왼편에 있는 파란 네모 안에 있는 글쓰기를 누르면 글쓰기 메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처럼 아까 이야기 구성하기에서 어떤 사건으로부터 추억이 시작되었는지, 그 순간이 왜 중요했는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추억이 어떤 의미인지를 포함시키나 라는 이 세 개의 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작성하셨나요? 만약 글쓰기가 막힌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글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먼저 생각나는 단어를 무작위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편집이나 구조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하듯이 글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어조를 만들고 추억을 더 생생하게 떠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추억에서 느꼈던 감정에 집중해서 써보세요. 사건의 세부 사항보다는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왜 중요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 방법은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연스러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글을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초안은 생각을 정리하고 글의 방향을 잡는데 매우 중요하답니다. 초안을 여러 번 수정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점차 완성해 나가시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글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글을 잘 작성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글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사진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내 사진이 있는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한 장에서 여러 장까지 선택한 후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옵니다. 사진을 꾹 누르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선택 후 상단에 있는 크기를 선택하셔서 사진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진 사이즈까지 줄이셨나요? 이번에는 글씨에 색깔을 넣거나 배경색을 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씨를 모두 선택한 후에 글씨의 크기가 16인치 확인해 주세요. 보라색 네모 부분입니다.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보기 편한 글씨의 크기는 16폰트입니다. 전체 선택한 후 16인치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글씨에,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글씨에 먼저 볼드를 주세요.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볼드를 주셨나요? 그러고 난 후에 배경색을 바꿔볼게요. 배경색은 파란색 네모입니다. 글씨를 선택한 후 파란색 네모를 선택해서 색깔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글씨에 배경색이 넣어진 게 보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줄바꿈과 빈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줄바꿈을 통해서 문장을 짧고 명확하게 만들며 독자가 읽기 편해집니다. 빈줄은 문단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는데 텍스트 블록을 적절히 나누어 독자가 시각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논리적 흐름을 강화합니다. 줄바꿈과 빈줄은 아이디어 전환점을 명확히 해서 독자가 논리적 흐름을 쉽게 따라가게 합니다. 가독성 높은 글은
검색 엔진 순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줄바꿈과 빈줄을 적절히 사용하면 더 읽기 쉽고 매력적인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조하고 싶은 글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선택한 후 빨간 네모 부분의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글자색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글자색이 바뀐 게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줄바꿈과 강조색, 배경색을 넣어서 블로그 글을 완성해 보세요. 글을 잘 꾸미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용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용구를 눌러주시면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라인 따옴표, 포스트잇, 프레임 등 내가 원하는 인용구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용구를 사용해서 글을 작성하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용구를 사용하면 글의 주장이나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특히 전문가나 유명한 인물의 말을 인용하면 내용이 더욱 설득력 있겠지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인용구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글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독자가 글을 끝까지 읽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인용구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나 메시지를 인용구로 강조함으로써 독자에게 글의 핵심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용구는 글의 중요한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출처의 인용구를 포함시킴으로써 글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글을 보다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용구를 사용하면 글의 질을 높이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인용구를 통해서 더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의 전달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인용구를 선택하시면 빈 인용구가 추가됩니다. 글을 선택한 후 글 바로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인용구를 선택을 하시면 내가 쓴 글이 인용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인용구 안의 폰트는 19 폰트로 글씨가 기본 글씨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19 폰트를 16 폰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줄바꿈을 해주세요. 지금 되어 있는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의 길이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낫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주는 것이 가독성에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나요? 만약 인용구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인용구에 있는 바깥 테두리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른 인용구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용구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본문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인용구가 사라집니다. 마음에 드는 인용구를 선택해서 글을 바꿔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글이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작기 때문에 글자 크기나 이미지 크기를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을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금방 글을 그만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잘 보이게 하여 사람들이 글을 끝까지 읽도록 해야 합니다. 검색 엔진은 모바일에서 잘 보이는 글을 더 좋게 평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잘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글을 공유합니다. 모바일에서 잘 보이는 글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바일에서 글이 잘 보이도록 확인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좋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 작성하실 때 오른쪽 아래 보시면 화면처럼 모바일 화면, PC 화면이라는 작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PC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과 모바일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태블릿도 많이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태블릿 화면이라는 메뉴도 있으니 세 가지 화면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글이 잘 보이는지, 가독성이 좋은지 꼭꼭 확인해 주세요. 블로그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저작권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접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나 조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았다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서 저작권 정보를 준수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좋은 점은 비용입니다. 고품질의 이미지를 구매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료 이미지 소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안전해서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블로그에 맞는 적합한 이미지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요. 내 글과 딱 맞는 이미지는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면 블로그의 효과와 품질을 높이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글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작권의 문제 없이 사진이나 책, 영화, TV, 공연 전시, 음악과 쇼핑과 뉴스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빨간 네모로 되어 있는 글감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초록색 네모인 사진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신 후 바로 위쪽에 파란색 네모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란에 내가 찾고 싶은 검색어를 넣은 후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저는 글감에서 사진을 선택한 후 레몬이라 글을 쓰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레몬이 들어간 사진이 나왔지요. 레몬 사진이 들어갈 자리를 클릭한 후 오른쪽에 있는 사진 중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들어왔다면 크기를 줄여서 글과 어울리는 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니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미지를 하나를 선택했는데 너무 크게 들어왔고 위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지워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 후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고요.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한 후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에 어울리는 크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중앙으로 이미지를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과 그림이 붙어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을 쓴 끝에 엔터를 2번 쳐서 빈 줄을 넣어주면 글과 그림의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글과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발행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발행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 먼저 주제를 설정해 주세요. 일상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여행이라든가 내가 글을 쓴 주제에 맞춰서 주제를 설정해 주시고 이 카테고리의 글은 항상 이 주제로 분류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확인 위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검색에서 노출이 될 수 있는 태그 편집에서 이 글에 나와 있는 글감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모네이드 그리고 다음 엔터를 치면 다음 태그가 붙습니다. 최대 30개까지 작성하실 수 있고요. 다 작성하셨나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발행을 한번 눌러볼까요? 드디어 글이 완성됐습니다. 블로그를 활용한 추억 남기기 첫 글을 작성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니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나머지 카테고리에도 하나하나 글을 작성해 보세요. 여기까지 강남 시니어 플라자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